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현재 시간 3월 14일 오후 6시 50분을 지나고 있고요. 자, 지금 시장 종목도 종목인데 지금 이 변동성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종목들은 본질보다는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될 거라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지만 요즘에는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제죠. 어제 이제 미국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S&P 500 지수, 이 강반등을 만들었었던 이 양봉을 지금 이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양봉을 음봉으로 메꿨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했던 이 200일 이동평균선, 장기이동평균선에서 지금 맞물리면서 마감을 했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유가죠. 유가는 다시 이 100달러라는 이 심리가에 근접을 하더라. 5일은 1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를 받고 5일선을 닫고 다시 100달러에 온 거고, S&P 지수는 강반등을 만들었던 걸 이 음봉 하락 장악형으로 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200일 장기이동 평균선에 맞물려 있죠. 자, 이걸 뜻하는 건 뭐냐면 다음 주 시장 무척 중요할 겁니다. 이 완전한 이 변곡의 시장이 위치해 와 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자, 유가의 이 100달러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이 숫자를 넘어서 이 심리적 그리고 이 경제적 마지노선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왜? 이 1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은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 전조 현상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기다리는 건 뭡니까? 이 금리 인하예요, 인하. 그런데 이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면서 물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중앙은행에서도 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유가에 대한 상승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점화, 그리고 이 고금리에 대한 이 장기화라는 이 공식이 성립이 되면서 이 주식시장에 이 치명적인 패닉셀을 유도하게 되죠. 그리고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건 달러의 수요가 늘기 때문에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의 가치가 즉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기업들의 영업이익 큰 폭으로 깎여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면은 다시 이 시장은 이 공포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지난번에 발생했던 이 패닉셀을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미국 시장 말씀드렸지만 이 200일 장기이동 평균선에서 급반등을 만들었는데 위로는 1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이 양봉을 지금 음봉으로 메꾼 거예요.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이 시장에 대한 충격파, 패닉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이 완벽한 이 변곡점에 왔다는 겁니다. 자, 즉 유가가 이 100달러에 대한 저항을 받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강반등의 신호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S&P 지수 역시도 이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이 강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100달러에 대한 돌파, 그리고 시장에 대한 깨짐이 발생이 되면 다시 한번 이 패닉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느 때보다 우리의 이 대응과 이 전략이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시장 방향에 따른 대응 전략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하기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저는 시장이 한 번 더 이 저점을 깨는 충격파가 발생하더라도 이때 강반등처럼 다시 한번 이 저점을 주고 전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반등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서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이 주주님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이때처럼 이 반등도 우리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현대모백스는 이 최초 이 노란 밴드에 왔을 때 이때 이제 제가 반등에 대한 극점을 노린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남겨드렸습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제 관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짧게 한번 보고 오자고요. 자, 2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고 보시다시피 26,000원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이렇게 낮추는 이 쐐기형 하락 패턴입니다. 쐐기형 하락 패턴. 보통 이 하락 쐐기형은 언제 나오냐면 의도적으로 주가를 짓누를 때 발생을 해요. 악재적인 부분을 노출을 시켜놓고 계속 누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극점에 다다르면 뭐를 만드냐면은 호재를 만듭니다. 호재. 그러면서 반등은 급반등으로 나온다는 거죠. 계속 눌리던 주가가 현재 그 극점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급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 시장 투매가 발생하면서 또 급락도 만들었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팔았냐? 그건 아니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장에 대한 이런 노이즈가 생기더라도 이 본질적인 방향, 즉 이 추세를 꺾지 못한다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 시장에 대한 공포가 찾아오면은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이 톰에 동참을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죠? 보시다시피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시 이 밴드에 안착을 하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시세를 낸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 투매가 노이즈이기 때문에 이 날을 좀 제외를 하고 보자고요. 자, 그럼 차트가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여전히 이 현대무백스는 이 밴드에 대한 이탈을 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이 어떤 구간이냐면 그냥 말씀드린 대로 박스입니다. 박스. 지금 현대무백스의 위치는 뭐냐면 이 앞에 급등 이후에 강한 하락이 한번 발생하다 보니까 다시 주가가 속도를 내려면 현재와 같은 이 매물 소화 과정이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 지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좀 비유를 해드리면은 이 강한 음봉이 어떤 거냐면 아주 잘 달리던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그럼 다시 시동을 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네.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지금 이 현대무백스는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런 식의 개미털기 구간도 나와줬고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박스권 매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박스권 매매의 특징은 뭐냐면 주가가 이 박스에 갇혀있게 되는데 여기서의 매수세와 여기서의 매도세가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계속적인 힘겨루기를 하다가 이기는 쪽으로 방향이라는 게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대무백스는 이미 여러 번 싸웠고 이 투매가 나왔을 때도 빠르게 회복을 해줬고 즉 매수에 대한 힘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왜? 박스의 하단에 올 때마다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 시간이란 걸 충분히 소비를 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알리는 그 끝자락, 그 시기에 와줬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는 뭐가 보입니까? 바로 이 박스 하단,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세력들이 매집해가는 그 가격대가 우리 눈에 편하게 다 보인다는 거죠. 즉 밴드를 터치할 때는 우리가 거기를 매수를 노려야 되는 건지 팔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종목을 저와 같은 차트로 이 밴드에서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제가 로봇 삼총사들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그 종목들은 그 같은 논리로만 현재 대입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물론 이 거시경제의 흐름과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알고는 있어야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에 안 당하려면 항상 이 기업에 대한 본질, 그 방향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지 이 현재와 같은 어려운 장도 잘 버티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말로만 들으면 너무 쉽지만 사실상 직접 하려고 하면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가가 밴드에 터치가 될 때마다 문자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도 제가 무료로 올려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 문자를 받는 것도 당연히 무료겠죠. 제가 보통 저녁 시간에 이제 영상 올려드리는데 영상을 보고 대응을 하면 너무 늦으실까봐 제가 이 실시간 기능을 하나 더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최근 유튜브에 보면은 이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옆집 철수 이야기만 듣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되고자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니까 혼자 벅차다고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요. 제가 이 방법으로 이 키움증권에서 상장도 받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기만 해도 좋고요. 참고를 하셔도 좋고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이 현대무백스에 대한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채널에 좋은 종목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차트입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종목들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장 투매에서도 시장에 대한 반등, 이 저점을, 그리고 종목들의 저점이죠.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었던 건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이 코스피가 이 노란 밴드에 터치를 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이 과거의 저점을 잡아드렸을 때도, 이때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때였죠. 더 과거로 가볼까요? 어떻습니까? 이때였죠. 현재 이 코스피는 이 노란 밴드를 타고 우상향을 하고 있다. 단기 수급이 쏠린 만큼 급락은 발생했지만 이번에도 정확한 지지점에서 현재 이 박스를 그리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제가 말한 하락과 기술적 반등, 그리고 이 한 번 더 하락을 하는 이 A, B, C파가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매도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파란 밴드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은 거긴 정말 이 올해에 대한 이 저점, 즉 이 중기적 바닥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큰 구간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이 거대한 상승 추세 속에서 지금 이때와 같은 이 단기 노이즈일 뿐이고, 그 뒤에는 제가 말한 이 86년도에 대한 시장처럼 이 강한 상승 파동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거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과 이 방향, 이 시세, 이거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자고요. 코스닥도 역시 더 강한 변동성을 주기는 줬지만 어때요? 보시다시피 이 파란 밴드 이 1000포인트 라인에서 엄청난 강반등을 발생시켰죠.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 코스피보다도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횡보성 조정이죠. 즉 하반기에는 이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건 하반기에 이 코스닥이 더 급등을 해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지만 이 연봉상에서 이미 이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이 4년간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이 의미 있는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99년도 이 IT 버블 때와 흡사한 상승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그 상승을 시작하기 직전에 현재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눌림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자, 이 IT 버블 때 이 코스닥을 보신 분들 아니면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최근 시장에도 자, 시장은 밀리는데 어때요? 무수한 이 테마성을 가진 종목들이 지금 하나둘 머리를 왜 올리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왜 이 최근 구간에서 기관과 외에는 이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려도 이 현재 시장에 대한 이 갈피, 이 방향성을 좀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코스닥 전환을 할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주도주들을 다 짚어드렸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 대한 주도주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 코치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전쟁이라는 노이즈는 이 시장의 주 추세를 꺾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셨다면 오늘은 꼭 좀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